아이가 마음속에 화가 쌓였나 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화가 나면 가끔 공격성을 보이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이에게 지나친 규율을 요구하고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처음에는 아이를 바꾸려겠는데 이제는 저를 바꾸면 아이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격적이다 하면 만약 이걸 내버려 두면 아이 장래에 사실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과외를 시키거나 무슨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좋은 옷을 주거나 이런 걸로 아이의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이러한 좀 잘못된 심성을 좋은 심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라서도 하겠다라는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희생적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TV 선전보니 부모와 학부형의 차이 이런 거 나오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야단칠 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참여하고 남편에게 항상 남편이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돌이켜서 공손하게 받아들이고 늘 얘기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내 있을 때는 안 싸우고 지극끼리는 없을 땐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은 몰라도 몇 년이 그래 지속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집안의 분위기가 눈치채요 안 채요? 채요. 안 챈다면 그건 뭐 개나 안 챌까 사람이면 안 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집안에서 도는 그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지 뭐 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둘이가 태역태역 좀 싸우더라도 항상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부부가 지내면 가끔 싸우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렇다면 아이에게 큰 상처는 안 된다. 오히려 둘이가 말다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 냉랭하게 니고 난 나고 쏘닥 쳐다보듯이 살면 아이에게 굉장한 그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왜 남편 보고는 하라 안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여성이 많이 왔으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크는 데는 남자라는 건 본래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짐승들 한번 보세요. 교미할 때 뭐 이럴 때 조금 필요하지. 그게 낳고 키우고 할 때 다 의미가 합니까? 수컷이 와서 합니까? 다 의미가 해요. 이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부담하면 불평등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에 의해서 자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남자도 엄마를 그리워하잖아. 아빠보다 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넘어져도 아버지 안 하고 뭐라 한다? 엄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엄마는 아이에게는 엄마는 절대적 신입니다. 근데 커서 이래 보면 이게 신이 아니에요. 수준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 아이를 7, 8명 낳아서 밥도 제대로 못 주고 돌보지도 못하고 나아가 그냥 마당에 버려놓고 지내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엄마가 밭에 가서 일하고 밥하고 힘들어하는 걸 다 보거든요. 엄마가 쟤 놀러 다니고 쟤 뭐 한다고 우리를 안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볼 수 없는 조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나 섭섭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힘들어도 아기를 남편 없이 혼자 산다면 아기가 그 엄마 고생하는 걸 다 보는 게 어때요? 아이의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보이고 애는 살이 밖에 보내가 좋게 하고 이러면 살이 밖에 보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애는 친구가 다 그런 수준의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애는 자기 부모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해서요, 작은 아들하고는 뭘 해도 말을 안 하는데요, 큰아들은 뭐 그리 잘못도 안 하는데 그저 보기만 해도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이 벌써 남편하고 큰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이 엄마가 애 낳아가 남편을 섭섭하게 했어요. 제가 불교 TV에 공부하러 가는데 오늘 남편하고 함께 여쭈러 왔습니다. 하는 행동 남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꼭 닮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자기와 다르다고요. 어제는 아빠가 허리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시냐고 말씀드려 봐라 하고 두 아들에게 말했는데 큰아들은 그 말을 못해요. 작은 아들은 자기 걱정을 하더라고 좋아해요. 큰아들의 속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요. 큰아들 보고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글을 가만히 보면 이 글은 결국은 남편이 큰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점은 큰아들과 드러난 현상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지만은 원인 제공자는 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더 상냥하고 더 옛날을 참여하고 더 이렇게 공손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남편도 아이를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해결이 되고 내가 그렇게 대하면 아이도 어때요? 남편에게 아빠에게 이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래요. 엄마하고 아빠가 다투는데 애가 볼 때는 항상 누가 약자처럼 보입니까? 엄마가 약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남편하고 사이에서 힘이 밀리면 그 3살, 5살, 10살짜리 애를 껴안고 계속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애들 교육상 굉장히 나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7살짜리 그거 자기 편 만들어가 뭐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의 아주 어린 심성에 아빠는 나쁜 놈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에서는 아빠가 힘이니까 아빠와 관계를 맺지만은 항상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아빠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은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해도 막 몸에 이렇게 뱀 그거 뭐 만져도 괜찮다 하지만 갈라면 자꾸 섬찟섬찟 하듯이 안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남편의 행동에도 문제가 아빠들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조장하는 주어인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계속 심기 때문에 애한테 일부러 그래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울거나 자꾸 자탄을 하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왜 저럴까 이래가 아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아빠한테 참여를 하고 이렇게 잘하면 아이가 심성은 그렇게 돼서 이게 근원적으로는 고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된다면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도 애 보고 어떻게 해라. 애 보고도 남편 보고 어떻게 하라. 남편 데려와서 오늘 스님 말 듣고 당신 좀 고쳐라. 이러려고 지금 데려온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도 문제 삼지 말고 남편도 문제 삼지 말고 내가 지금 고쳐야 될 문제다. 이런 마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세 아이 중에서 유독 큰딸이 동생에 대한 피의식이 강하며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창피하기도 합니다. 특히 둘째 남동생을 이게 말이 안 되나? 남동생을 몹시 미워합니다. 평상시에도 동생들과 잘 놀기도 하지만
둘째 동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문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보다 외모가 못난 친구는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자기 생각대로 할 말을 다 하기에 버릇없고 공손하지 못한 아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만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도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공부할 때 책을 건성으로 가져가서 학습 준비가 되지 않게 노트도 없이 멀뚱하게 수업을 듣고 오고 필요한 공부할 때는 집중성 있게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어른에 대한 공공심, 예의가 없이 보이게 행동하고 마음이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제가 스님께 여쭤봅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딸이 이게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보살핌을 독차지하다가 둘째 동생을 낳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뺏깁니까? 동생이 뺏기죠.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어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공격성이 나타난다. 만약에 두 부부가 아기 없을 때 살다가 아기를 낳자마자 아내가 온통 애한테만 정신이 뺏겨도 남자가 섭섭할까 안 할까? 어떻게 알아? 섭섭합니다.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기가 남편이 첫 번째 아기를 잘 안 좋아하는 성향 중에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남편이 말하기가 남자가 그거 말하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혼자서 상처가 되거나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 해도 마누라가 그걸 금방 알아채는 게 아니고 뭐 남자 가지고 애한테 신경 쓰지 내가 뭐 당신한테 소홀하려고 그랬나 어린애니까 내가 신경을 써 이렇게 팍 말 못하게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다음에 낳게 되면 이게 어머니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가 문제 혹시 조금이라도 제기하면 아이고 그래 하고 애기 낳아놓고 돌봐주면서 애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엄마가 널 더 사랑하지만 얘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 내 엄마 요 돌봐주고 봐줄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랄 때 여기에 내가 무지해서 소홀해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하여간 무의식 세계에서는 아이에게 어때요? 적대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아주 과격하게 나오게 되는데 아이도 자기 혼자 엄마가 없을 때는 잘 돌봅니다. 근데 엄마하고 관계가 되거나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상처가 더 나기 때문에 이 큰애도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저항하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보다 어떤 아이를 더 귀여워한다 하면 그 아이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을 어때요? 대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은 스님도 이런 걸 좀 연구하는데 애를 키우면 여기 실험이 늘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부부가 살면서도 늘 살면서 남편의 행동이나 심리를 연구하듯이 게을러서 다 이런 문제. 연구를 가만히 해보면 이런 것은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야단치고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 아이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질이 그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생긴 까르마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째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것은 자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도 나는 못 느꼈는데 혹시 약간 버릇없이 구는지 남편이 아내의 행동에 약간 어디 가면 아내가 좀 지나치게 막 남편한테 대들고 얘기해서 약간 좀 창피하다. 평소에 둘이 있을 때는 그러더라도 밖에 가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있을 때는 좀 아내가 약간 좀 안 해주고
체면을 안 세워준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만큼 내 행동에 그런 주의를 살피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회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해가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고, 내 이런 문제가 아이에게 저런 성향이 됐겠구나. 그러면 먼저 나를 고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른이 살면 어른한테 그러면 되는데, 이 집안 안에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남편이 뭐라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다 못하면 아이고 여보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해야 아이가 따라 배우기가 된다, 이러니. 그게 애들 생각하는 거 둘이 살면서 막 친구처럼 아니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도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미국에서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가 와서 애들 돌보는데 애들이 밥 먹어라 해도 어때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밥 처먹어라 자꾸 이래 놓으니까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자꾸 이제 밥 처먹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용어 반말하면 반말을 배우고 사투리 쓰면 사투리 쓰고 다 이러잖아요.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라 배워서 형성된 거지.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런 어른에게 좀 예의 있는 태도를 하려면 내가 그런 예의 있는 행동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을 하면서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고, 핵심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아이가 따라 배운다. 그럼 아이 덕택에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애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미움덩어리에서. 고1인 딸이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연년생 오빠 여동생으로부터 잘나는 것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외적인 장점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은 잘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 한참 못 미칩니다. 태중에 있었을 때 제가 성질을 많이 냈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보이는 곳의 신체적 특징을 감추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불안감도 아주 높고 약간의 우울증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강박증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도 많고 말에 아주 예민하며 태어난 것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자기를 긍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첫째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면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워한 것에 대한 내 참회가 있어야 되고, 일상은 일단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일으킨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참회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엄마가 항상 우리 아이는 참 건강해서 좋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어때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애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있어서 얘기할 때도 아니야 너는 괜찮아.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서 그건 오히려 좋은 점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일종의 자기 암시, 자기 긍정성인 자기 암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문이라 그러죠. 그걸 늘 자기 암시를 해서 자기가 긍정성을 가지고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 사춘기에 있는 학생이니까 대학 들어가면 그거는 아이가 자기 공부하는 거는 해야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 대한 엄마부터 먼저 아이를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어떤 경우에도 금방 긍정적으로 말이 나오지. 내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딱 애 하는 꼬라지 보면 이 생각이 작용해요, 마음이 작용해요. 뭐 저런 게 다 했노 이런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연민으로 지켜볼 때 아이를 긍정적으로 두드려.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정도면 잘했어라든지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